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홍준표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로 입이나 맞춘 듯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죠. 윤석열, 이재명에 대해서 모두 까기, 양쪽 모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정세균이 왜 갑자기 3, 4일 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이재명,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타를 날리고 있는가? 왜 이 시점인가? 왜 그 내용은 적절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그러니까 2위권 주자, 지금 1위권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재명, 윤석열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2위권 주자지만 홍준표, 정세균이 이제 이재명, 윤석열을 대체할 그런 후보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1위권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을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존재감을 높이는 가장 지름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대선 전국을 둘러싼 어떤 계산,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먼저 아직은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이런 것들은 상식이 변칙을 누르는 정상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기서 조폭 리더십은 윤석열을 겨냥을 한 것이고 양아치 리더십은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다 라는 걸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 높은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야권 지지층으로서는 조금 혼돈스러운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홍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글을 올렸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처음 밝혔습니다. 그 장소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그 패널로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튜브 방송인 그 고승국 TV에 여의도 포차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홍준표가 출연해서 무려 2시간 반 동안 방송이 계속이 됐는데 거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밖에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검찰이 한 행동은 거의 조폭에 가까운 것이었다. 사냥개 검사라고 이름을 할 만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 중에 검찰 업무는 정말 일부분이다. 검찰만 경험한 사람이 이 대선 전국에서 준비되고 믿음직한 대선 후보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서 검찰 조직 문화를 놓고 조폭과 같은 의리였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는 과거 그 영화 배우인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일전에도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그 무상 연애를 한 그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아치 같은 짓을 계속 해왔다. 자질 문제에서. 이런 양아치 같은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선 주자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한 셈이죠. 홍준표는 또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계속 글을 올려갔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냥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했다. 이른바 정치 수사를 다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어떤 사람은 벼락 출세도 하고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졌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검찰에 자신이 이제 퇴임 뒤에 물릴까 봐서 퇴임 뒤에 검찰들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검찰을 탄압하고 해체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을 홍준표가 찌르고 나왔습니다. 홍준표는 왜 이 시점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원내대표, 오는 30일 원내대표를 뽑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당대표를 뽑는 수순으로 지도부가 모두 교체가 되면 그 시점, 적정한 시점에 홍준표는 아마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홍준표가 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견제를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대목이고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이제 복당을 앞두고 있는 시점. 그 다음에 윤석열과 같이 대권 레이스를 가져가야 될 경쟁 후보, 야권 내에서는 누구이겠느냐. 안철수 아니면 홍준표, 유승민 등등이 꼽히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과 합당 문제로 인해서 또 자신이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자신은 대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직 얽매여 있으면서 정확하게 대선과 관련된 자기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죠. 그러니까 복당을 앞두고 있는 시점, 지금 대선이 11개월 남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 다음 지금 안철수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의 칼날,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총리직을 그만둔 뒤에 지금 뭐 김해나 호남 전 지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가장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밖에 한 게 없지 않느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소리만 요란했지 내용물이 별로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뭐 대권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세균은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거리두기,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죠. 이재명이 최근에 와서 그 코로나 백신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백신 도입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 또 지난번에는 재난지원금으로도 이재명과 각을 세운 적이 있고,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소유라면은 뭐 보호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정세균도 국무총리직을 그만두고 이제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만큼 정세균도 이 시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 더불어 나아가서 윤석열, 이재명에 대한 공격, 자신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체제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점을 더 늦출 수가 없고, 또 야권과 마찬가지로 야권에서 안철수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여권에서는 이낙연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죠. 이낙연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보궐선거 패배, 책임론에 휘말리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낙연도 지금 뭐 경남 김해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으로서는 대선 레이스를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이 부분 가장 궁극적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낙연이 이렇게 침묵할 때 이 시점에서 정세균도 치고 나가야 한다.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타를 날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세균과 홍준표가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똑같이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이 공격에 나서는, 꼭 또 공격의 내용도 비슷한 뭐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중도층의 지지율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듯이 지금 50%를 넘어 60% 가까이가 중도,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다. 아주 두텁게. 이 중도층이 어디로 향배, 중도층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 전국도 바뀔 것이다. 대선 전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정세균은 중도보다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 지금 기대려고 하고 있죠. 홍준표의 경우에도 중도층보다는 국민의힘, 야당 전통 지지층에 지금 기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지지층을 묶어낸 다음에 중도로 진출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권으로서는 현재 야권의 뭐 대선 후보 주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과 이 대립보다는 좀 화합하는,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결국 마지막에는 야권 전체의 통합,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거 야권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공격도 필요하지만 윤석열과 또 협력하는 부분도 찾아내야 하는, 서로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홍준표로서는 생각해야 한다. 홍준표가 윤석열을 직접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또 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는 부분, 그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홍준표, 정세균이 윤석열, 이재명을 동시에 같은 형태로 공격하고 나서면서도 그 속에는 또 각자 노림수가 따로 있고 또 공통되는 점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볼만한 점은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재명, 윤석열이 양강 구도가 계속 형성되어 갈 것인데, 그 뒤를 잇는 지금은 이제 2%에서 4% 정도의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정세균이 이제 그 대체제로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볼 대목이다. 정세균은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얻는 점이 더 많은데, 홍준표로서는 윤석열과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야권 전체에서 잃는 점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홍준표, 정세균 두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맞춰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